1200년, 이게 신라 시대부터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솔직히 하나도 이런 자리 하나 도움되는 게 없어요. 등산객들이 거의 많습니다. 등산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울산에는 강과 바다, 산이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적으로 참 복받은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중에서도 울산 서쪽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영남 알프스입니다. 이 영남 알프스를 찾는 이들이 요즘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울주 구봉을 오르면 울주군에서 은화를 주는 것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남 알프스를 많이 찾는 것, 또 인기가 오르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돌직구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영남 알프스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영훈 PD가 이 문제를 취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훈 PD, 영남 알프스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영남 알프스의 공식적인 이름부터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남 알프스의 정식 명칭이 가지산 도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영남 알프스 전체 면적에서 울산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광역시거든요. 광역시 안에 있는 공원을 도립공원으로 부르는 것도 사실상 이게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영남 알프스는 하나의 큰 산악인데 이 산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각 도와 또 각 시 그리고 군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행정구역 안에 있는 산들을 뿔뿔이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영남 알프스에 대한 통합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오르면은 요즘 이제 영남 알프스 산에 오르면 이 은하를 준다는 이것 때문에 요즘 영남 알프스에 올라가 보면 이게 산인지 시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영남 알프스의 자연과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지산 정상쯤에 있죠. 이 천년기념물인 가지산 철쭉 군락지의 관리 문제, 그리고 등흥리에 있는 영남 알프스 방문자 센터의 문제점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남 알프스로 함께 떠나보시죠. 낙동정맥이 한반도 남쪽에 거대한 산악을 이룬 곳 영남 알프스입니다. 이 산악은 경주시 산내면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까지 직선 거리만 50km에 이르는데 전체 면적으로 보면 지리산보다 훨씬 넓습니다. 1000m가 넘는 고봉이 10개가 넘는 영남 알프스.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도 깊어 이곳의 자연 생태계도 풍부합니다. 가지산 800고지엔 한반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철쭉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가지산 중봉 가기 전 숲속에서 사람의 키를 훨씬 압도하는 큰 철쭉나무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철쭉나무의 크기를 직접 재봤습니다. 키는 지금 5m고 그다음에 폭은 이게 제일 클 적에 13m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철쭉 중에서는 세계에서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넓은 나무입니다. 올 봄에도 이 나무에 철쭉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멋진 나무가 등산로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 가지도 죽었거든.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이게
나무 가지가 지금 고사지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가지는 일부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위쪽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철쭉나무를 만났습니다. 나무의 밑동을 보니 그 굵기가 엄청납니다. 일이 돌아서 요 뒤로 요리 돌면은 이제 잘렸는데 이게 저기 320cm거든. 그게 이제 뿌리가 3m 20이다 이 말입니까? 예, 뿌리 부분 전체가 이 가지산 지역의 생장률을 가지고 계산하면은 이게 1170년 소백산 옥돌봉에서 산림청에서 측정한 것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1200년. 이게 신라 시대부터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굵고 오래된 철쭉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이 철쭉 군락지는 2005년도에 천년기념물 제462호로 지정이 됐어요. 당시에 지정할 적에는 철쭉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쭉이고 군락 면적이 98만 제곱미터, 개체 수가 22만 그루 그래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철쭉 군락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래된 가지들이 죽거나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약간 부러졌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 안에까지 썩었어. 죽은 가지의 나무 껍질은 손만 대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미 이게 죽은 나무들은 그 상처부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영양 공급이라든지 경쟁식생의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 현황 파악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은 15년, 16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철쭉나무 그리고 가장 오래된 철쭉나무가 등산로 가까이 있지만 이곳에는 이런 놀라운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또 데크의 난간을 넘어 들어가야 철쭉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생물 지리학적으로 철쭉에 관한 한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됐고 그래서 이 지역이 세계 철쭉 자생 분포의 원지역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생물적으로 보면은 방구대 안각하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상북면 등흥리에 있는 영남 알프스 방문자 센터입니다. 신불산과 간월산을 오르는 시작 지점이기에 영남 알프스 전 구간에서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산과는 무관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관, 또 영화관, 최근에 지어진 이 영상체험관 또한 놀이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 방문자 센터가 있는 곳이 신불산 군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등산객들에게 필요한 군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이곳에 없습니다. 등산로하고 산행에 대해서 뭐 좀 문의를 하려 그러면 어디 얘기 안 합니까? 저희들은 이 등산로라든가 이제 저희들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저희들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관광시설만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영남 알프스 여쭙고 싶으면 어디? 관광 안내소에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관광 안내소는 어디 있는데요? KTX 역산에 가시면은 KTX 역에 가면 있습니까? 네. 영남 알프스 방문자를 위한 이곳의 유일한 시설은 건물 2층에 있는 테마 전시실입니다. 최근에 울주군이 10억 원을 들여 이 전시관을 새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영남 알프스와 관련된 전시물은 별로 없고 디지털 영상 일색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지 우리가 이곳에 몇 번을 가도
전시관 안에는 구경하는 사람을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고 이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리뉴얼을 하고 난 뒤에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영남 알프스의 어떤 모습을 좀 이렇게 다양한 계층 애들이 와서도 즐겁게 이렇게 아 산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각화한 곳입니다. 이곳 방문자 센터에서 매년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도 제6회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산악 영화제에 대해 인근 상북면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영화제만 홍보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이제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완전히 뭐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뭐 일본이 잠을 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거의 다가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고 여기가 홍보가 돼갖고 좀 이래 주위에서 음식을 먹고 그 주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또 안 되니까 바로 행사 끝나면 바로 가버리고 동네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럽고. 산악영화제라는 축제 현장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할 만한데 주민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지역 밑에 상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게 국밥 텐트 하나 주는 게 고작 뭐 상북에 대한 전부라고 참 지역 주민들은 참 소외가 많이 되고 있죠. 영화제가 열려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와도 정작 인근의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근 주민이라 하면 이제 바로 붙어 있는 지역보다는 저희가 이제 울산 전체를 보고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거든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도토리묵, 뭐 파전 약간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식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참여는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산악영화제가 열리는 곳 바로 앞에는 덩읍 온천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영화제가 열리는 4월이면 이곳에 벚꽃이 허드러지게 펴서 덩읍 지구 전체가 소위 벚꽃 명소가 됩니다. 영화제가 이곳 관광단지와 잘 연계를 한다면 인근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덩읍 온천지구하고 그다음에 이 덩읍리 상가지역하고 약 업소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휴업이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에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런 협의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연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관광객들 보통 오시는 참여자들 조사를 해보면 사실 모텔에서 숙박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뭐 호텔이라든지 제대로 된 리조트를 좀 원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그 수요하고 공급하고의 좀 불일치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기본 방향성은 정말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영화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과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 부분 틀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은화 하나가 지금 영남 알프스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높이 1000m가 넘는 영남 알프스 구봉을 오르는 사람에게 이 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은화로 인해 영남 알프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직접 산을 올라보기로 했습니다. 5월의 어느 휴일 오후, 이곳은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 간월제입니다. 영남 알프스에서 등산객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신불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금년 초부터 8봉우리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불산 오늘 오르면은 9봉 다 정복하는 걸로. 저희는 전 처음 먼저 스타트인데 지금 저기로 해가지고 간을 공룡을 해가지고 지금 간월산 찍고 지금 이제 신불 찍고 영치가 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7학년 앞두고 턱걸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대단하네. 배내봉 타고 간월산 타고 와서 이제 신불산을 찍고 영축산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몇 개 봉우리 올랐습니까? 저는 오늘로써 5개가 다 됩니다. 여기 다 하고 나면 5군데. 이곳은 신불산 정상입니다. 정상석 바로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등산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사람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울주 구봉에 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히 전국적인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울주 구봉을 쉽게 오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영남 알프스 6개 봉우리를 하루 만에 오르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은하의 가격은 개당 65,000원 정도. 현재 울주 구봉 참가 신청자는 6개월 만에 4만 명을 넘었고 구봉 완등 인정자만 8,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당초에는 등정자 10,000명에게 은하를 주기로 했지만 구봉 등정자가 워낙 많아서 울주군은 예산을 더 늘려 2만 명에게 은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봉우리를 올라야 한다는 마치 경주를 하듯 영남 알프스를 오르는 등산객도 많이 눈에 띕니다. 어저께 와가지고 가지산하고 운문산 끝내고 오늘 지금 이제 영축산으로 해가지고 신불산으로 해가 가늘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베네꼬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산으로 가야죠. 그럼 12시간이에요. 그럼 하루에 지금 6개 봉우리? 예, 능동. 능동까지 합해서? 능동까지 합쳐가지고. 심지어 전세 버스를 빌려 단체로 구봉 등정에 나서는 일도 흔합니다. 저기 영남 알프스 그거 구봉하는 거를 작년부터 저희가 했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대전에서도 울주 구봉 오르는 거 인기가 좋습니까? 그럼요.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번 수요일 날도 오고 오늘 또 온 거예요. 울주 구봉 중 하나인 문복산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출입이 금지가 됐다가 최근에 풀렸습니다. 이 영상은 출입 금지가 풀린 직후의 정상 모습입니다.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등산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정상에 이르는 길은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완등. 완등 그 사진 찍는다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정상에서요? 사진 찍는 데만. 은하 때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리면서 영남 알프스는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휴일 문복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등산객들이 타고 온 차들이 끝없이 주차돼 있습니다. 등산객들을 싣고 온 전세 버스까지 얽혀 도로는 금방 정체를 일으킵니다. 네, 양쪽으로 한쪽에만 이렇게 대놓으면은 차들이 오고 갈 긴데 너무 양쪽에 대놓으니까 저번 주인가 그럴 때는 막 차들이 못 지나가가지고 난리더라. 이곳은 소마을로 넘어가는 고은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이곳도 주차 차량들로 넘쳐납니다. 갓길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달리는 차들이 중앙선을 넘습니다. 특히 도로가 굽어지는 고개 정상에서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사고가 날 위험도 높습니다. 올 2월 달부터 주말이면 최소 60대, 많게는 120대 가까이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고 많이 납니까? 많이 나죠. 많이 나기보다는 하여튼 조심을 하면서도 몇 번 접촉사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를 오는 걸 꺼려하는 거야,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 고갯길을 지나다녀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이 고갯길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공포의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현수막이라도 좀 달아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아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마을 돈으로 현수막도 걸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오는 차선에서는 차가 양보를 안 해주면은 이쪽 차선은 전부 다 불법 중앙선 침범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좀 굉장히 지금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고 그래요. 참다 못한 소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현수막을 걸기도 했지만 무단 주차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만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닙니다.
영남 알프스 등산로도 몰려드는 등산객들로 감당이 안 됩니다. 등산객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 흙이 패여 이처럼 나무 뿌리가 통째로 드러난 것을 영남 알프스 등산로 전 구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보행 데크도 보아보아가 걸린 모습입니다. 영남 알프스 다른 봉우리에 비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던 고원산을 오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많은 등산객이 몰리면서 돌 계단이 전부 무너져 있습니다. 이곳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가파른 언덕길이라 돌이 굴러내릴 위험도 커 보입니다. 올라오는데 다른 타 산보다 구멍 찍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가파르고 돌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마 다음 사람한테 다칠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좀 어떻게 뭐 시나 구에서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영남 알프스는 산도 등산로도 심상치 않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만 오면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 4계절에 사람이 분산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를 분산시켜야만이 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 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사실은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잘못을 저지르고 거꾸로 하고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화로 인해 영남 알프스 방문객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과연 이곳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까요? 산 아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진짜 역대급 산에 간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장사하고는 전혀 그게 없어요. 영향이 없죠. 어쩌다가 뭐 생수나 하나 산에 가시는 분은 생수나 하나 사가시면 그게 끝이죠. 산에 올라 가장 즐거운 시간, 바로 식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음식들은 모두 직접 가져온 것들입니다. 당연히 등산객이 늘어도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어서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연공원 내에서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아지다 보니 산에서 고기를 굽거나 라면을 끓이는 일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산로 주변엔 쓰레기가 여기저기 많이 눈에 띕니다. 최근 국내 산악 잡지를 통해 영남 알프스가 전국에서 가장 쓰레기가 많은 산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울주 구봉 인정 은화 때문에 뜻밖의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긴 합니다. 휴일날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앞 도로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온 사람들 차량이 무려 1km나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 회사는 한때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케이블카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신을 보셔 등산객들이 거의 많습니다. 등산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여기 저희가 정상에 저기 내리다 보니까 능선 따라 등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뭐 90% 이상이 등산객입니까? 아 그렇죠. 주말 한 70% 등산객이. 전화 때문에 하는 사람들은 구봉 노릇한다고 아침 일찍 많이 와요. 어른 한 사람당 요금이 13,000원씩이나 하는데도 많은 이들이 정상에서 인증샷을 찍기 위해 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손쉽게 등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봉 등정 중이십니까? 예. 오늘은 어디 다녀왔습니까? 오늘 저기 제약산하고 천왕산. 케이블카 타고 갔다 왔습니까? 예. 좀 편하게 갔다 오려고. 예. 또 오늘 저 케이블카 타면 등산객들이 많았습니까? 예, 많았어요. 밑에서 내려가면 아무래도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케이블카 타고 가면 시작을 편하게 하니까 완주를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케이블카 회사의 알림 방송을 통해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은 등산객이 많은 관계로 내려오실 때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는 울산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주는데 정작 그 열매는 밀양시가 따먹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봉 등정해주면은 이 지역 상가에 가서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쿠폰이라도 하나씩 주든지. 솔직히 하나도 이런 자리 하나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저희들이 어플 제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플 만들면 어플로 이제 인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어플 내에다가 저희들 관내 식당, 카페, 뭐 숙박업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광객들이 그 산을 타시고 이제 근처에 있는 그 어플로 확인해서 근처에 이제 식당이나 카페를 가게 되면 거기 또 혜택이 주어지는. 은화로 인해 영남 알프스를 찾는 등산 인구는 늘었지만 정상에 서서 오로지 사진 찍기만 중요한 그런 모습이 과연 올바른 산악 문화일까요? 산을 올라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유인책을 쓰지 마라. 왜 국민의 세금을 6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은하를 만드느냐? 왜 유인을 하느냐? 스스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막 줄을 서가지고 그 정상석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풍경들이 제가 뭐 해외도 좀 가봤지만은 이런 풍경은 사실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산은 경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자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좀 느끼는 산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상만 가면 은하를 준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대가족이를 비롯해서 올바른 산행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함께 했더라면 예산을 써도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되지 않았을까요? 산을 찾는 이는 늘어나도 산 아래 마을은 오히려 소외되는 이런 현실을 해결해 보고자 이제 상북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영남 알프스와 그 아래 주민들이 함께 상생, 발전하자는 취지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영남 알프스 방문객들이 그저 산만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마을로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참 마을 영남 알프스 이제 방문객들과 주민들 간의 사이에 어떤 물꼬를 좀 터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건 슬로건은 영남 알프스 마을 만들기 사업. 주된 내용은 산과 마을을 연결하는 관광 사업입니다. 영남 알프스 옛길을 복원하고 마을의 문화 자원과 산촌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알리고 그래서 살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 소득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산악 관광 개발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산 아래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산과 마을이 함께 사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영남 알프스와 마을 그리고 산과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해질 때 영남 알프스를 찾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정상이 산의 상징은 아니거든요. 그 산에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뭐 아주 오래된 멋있는 나무가 있다라던가 혹은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그 아름다운 지명이 있다던가 또 특별히 경관이 멋진 곳이 있다던가 이런 주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줬으면 사람들이 좀 분산도 될 수 있고 제대로 영남 알프스를 이해하고 갈 수 있고 이 고장에 대한 애정을 또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산 아래에서는 뭐 잘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뭐 산악 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도 좀 보이는데 글쎄 은화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것, 뭐 관광의 유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자연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꼭 좋은 것만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산악인은 제게 말하기를 이 산 정상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산 꼭대기에서까지 그 어떤 인간 욕망이 분출하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그 산악 영화제도 그렇고 또 구봉 등정자에게 은화를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화라는 것을 그냥 산에 올라서니까 주기보다는 그 산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그 산행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캠페인을 함께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산악영화제도 지역의 산도 알리면서 산 아래 주민들에게 그 어떤 이득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도 없이 산악 영화만 보여주기 위해서 산악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영상을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철쭉나무가 우리 가지산에 있다는 그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영남알프스를 좀 많이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영남알프스 이 천혜의 자연 아니겠습니까? 울산의 보고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려는 우리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들이 좀 잘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용 PD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긴급진단 영남알프스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북면 등억리 KCC 채석장 문제와 영남알프스 억새 복원 사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탐사계획 돌직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